음, 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속담의 지혜, 의미와 유래 활용, 이 발췌문을 바탕으로 해서요. 한국 속담의 흥미로운 세계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. 네,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. 저희 목표는 뭐냐면 속담이 그냥 옛날 말이 아니라 어떻게 경험이 지혜로 딱 압축되고 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을 좀 빠르게 알아보는 거예요. 그쵸, 핵심만요.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. 이런 속담, 뭐랄까, 자주 쓰시잖아요. 네, 아주 흔하게 쓰죠. 근데 왜 이런 표현들이 시대를 넘어서 계속 쓰이는 걸까?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? 자,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속담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볼까요? 아, 그게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반복된 경험에서 나온 그런 지혜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죠. 네네. 경험에서 나온. 교훈이나 풍자, 뭐 충고 같은 것들이 아주 짧은 말 속에 응축되어 있는 거죠. 예를 들면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. 이런 거요. 맞습니다. 딱 그런 예시죠. 위험을 좀 감수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. 이런 뜻이잖아요. 짧지만 되게 강력한 통찰 같아요. 이게 바로 속담의 힘이겠죠. 네, 그쵸. 그리고 그 통찰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면 더 재밌어요. 뭐랄까, 특정 천재 한 명이 짠 하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. 아, 개인이 만든 게 아니다. 네, 이름 없는 민중들,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. 그렇군요. 자연 발생적으로. 그 뿌리도 정말 다양하고요. 예를 들면 등잔 밑이 어둡다. 이런 건 정말 일상의 관찰에서 나온 거잖아요. 네, 바로 코앞을 못 볼 때 쓰는 말. 그렇죠. 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. 이런 건 오래된 이야기, 뭐 전설이나 민담 같은 데서 나왔을 거고요. 아하, 이야기 속에서도. 네. 그리고 씨 뿌린 데서 거둔다. 이건 뭐 누가 봐도 농경사회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.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. 맞아요. 이런 유래들을 쭉 보면 속담이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니라 과거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비춰주는 그런 거울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와, 정말 거울 같네요. 그 시대의 공기가 느껴진달까요? 네, 바로 그런 느낌이죠. 그럼 그 시대의 공기가 담긴 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걸까요? 이게 궁금해지는데요? 아, 그 과정도 흥미롭죠. 일단 반복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공통된 교훈 같은 걸 발견했겠죠. 네. 아, 이럴 땐 꼭 이렇게 되더라. 그렇죠. 그리고 그걸 이제 기억하기 좋게 또 전달하기 쉽게 다듬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. 언어적으로 압축하는 거죠. 압축이요? 어떻게? 예를 들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처럼 있잖아요. 비유나 운율 아니면 좀 재미, 해학 같은 걸 사용하는 거예요. 아, 재치 있게 만드네요. 네. 그런 재치 덕분에 입에서 입으로 쉽게 퍼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맞아 하고 공감하면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. 구전으로 전해지면서. 네. 책에 기록되거나 교육을 통해 전해진 건 사실 그 이후의 일이고요. 그렇군요. 자, 근데 여기서 잠깐 속담이랑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잖아요. 명언이라던가 사자성어 같은 거요. 아, 네, 맞아요. 그 차이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.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?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?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출처인 것 같아요. 속담은 작자 미상,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집단적 지혜잖아요. 네, 여러 사람의 경험이 쌓인. 반면에 명언은 뭐 예를 들어 나는 생각한다, 고로 존재한다처럼 딱 특정 인물의 이름이 걸려 있죠. 그 사람의 통찰인 거예요. 아, 출처가 분명하군요. 네, 형식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 속담은 좀 더 구어체적이고 비유적인 경우가 많고요. 명언은 조금 더 문어체적이거나 직접적인 표현일 때가 많죠. 사자성어는요? 그건 또 어떻게 다른가요? 사자성어는 일단 한자 기반의 네 글자 형태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. 우공이산처럼요. 그렇죠. 딱 네 글자. 그리고 속담은 우리말 중심의 문장 형태. 예를 들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. 이런 식이 많고요. 내용 면에서도 속담은 주로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가 많은데 사자성어는 좀 더 철학적이거나 교훈적인 내용도 많이 담고 있죠. 아, 그렇군요. 정리가 되네요. 결국 속담의 핵심적인 특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. 바로 집단성 그리고 생활 밀착성. 집단성과 생활 밀착성. 네, 보통 사람들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건져올린 아주 생생한 지혜라는 점. 이게 바로 속담만이 가진 독특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생생함 덕분에 속담이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쓰이는 거군요. 맞습니다.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죠. 광고 문구 같은 데서도 쓰이고 영화나 드라마 대사, 심지어 웹툰에서도 툭툭 튀어나오잖아요. 그 익숙함이 주는 공감의 힘이 여전한 것 같아요. 네, 활용을 넘어서 기능적인 면을 봐도 속담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.
일단 교훈을 주는 교육적 기능은 기본이고요. 네, 기본적인 교훈. 그리고 짧은 말로 복잡한 상황이나 감정을 딱 표현하니까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여주기도 하죠. 아, 그렇죠.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. 그리고 빈수레가 요란하다처럼 때로는 사회를 날카롭게 꼬집는 풍자의 기능도 하고요. 또 같은 속담을 공유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역할도 무시할 수 없죠.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네요. 그렇죠.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. 당신은 이런 속담의 힘을 일상에서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? 생각해 볼 문제네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실슬 정리해 볼까요? 속담은 오랜 경험이 농축된 집단 지혜의 보고이자 우리 문화와 역사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. 네, 그렇죠. 그리고 명언이나 사자성어와는 또 다른 고유한 매력을 지니면서 현재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?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. 속담이 분명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봐야 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. 비판적으로요? 어떤 면에서요? 어떤 속담들에는 뭐랄까 지금의 시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거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같은 것이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시대가 변했으니까. 네. 그래서 당신이 사용하거나 듣게 되는 속담 속에서 변치 않는 보편적인 통찰과 그 시대의 역사적 한계, 이 둘을 어떻게 좀 분별해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. 와, 중요한 지적이시네요.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비판적으로 성찰해보라. 그렇죠. 그럴 때 속담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정말 좋은 나말의 말씀입니다. 오늘 속담의 세계를 함께 깊이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도 즐거웠습니다.